50부터 다시 성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당신에게 점점 더 유쾌한 인생 후반전이 펼쳐진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를 목표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를 목표로 하면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설레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게 되지요.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 만하지 라고 자기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인생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비의 활주로 출판,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이선희 옮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50부터는 무조건 하루하루 행복해야 합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가볍고 유쾌하며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는 60가지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본문 내용 몇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먼저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50대는 나답지 않은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1. 50대는 남은 인생의 장거리 주자임을 아는 적기입니다. 2. 예상치 못한 상황은 신이 준 선물임을 명심합니다. 3.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4. 체험을 적게 할수록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을 알아챕니다. 5. 스스로 체험과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삶은 즐거워집니다. 6.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만이 아는 즐거움을 느껴봅니다. 7. 새로움을 만날 기회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8. 아무리 거창한 설명도 체험 한 번의 즐거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9.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 보았나요? 10. 배우지 않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11. 체험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12.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13.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14. 이점만 따지다 보면 진정한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자기보다 어린 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성장합니다. 1. 결과로 즐거울 때는 으하하, 과정으로 즐거울 때는 두근두근을 기억하세요. 2. 선입견을 없애야 삶이 행복합니다. 3.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는 상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4. 어린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을 꺼리지 않을 때 한 번 더 성장합니다. 5. 지금 배우지 않는 사람은 참견쟁이가 될 뿐입니다. 6. 솔직한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도 솔직해집니다. 7.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감성이 즐거운 삶으로 이어줍니다. 8. 따지지 않고 베풀 때 행운도 따라옵니다. 9.
좋은 일을 한 시점에서 이미 보답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10.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11.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줍니다. 제3장 50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가 존경받습니다. 1. 즐거운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2. 파벌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 50대가 진심으로 존경받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4. 인기도가 올라가는 스피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5. 50대가 꼰대인지 아닌지 갈리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6. 진짜 옷 잘 입는 사람은 명품이 아니라 TPO에 맞게 입습니다. 7. 친한 사람일수록 모임에서 재빨리 돌아가는 예의를 압니다. 8. 상석에 앉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어른의 배려입니다. 9. 먼저 들어가는 것이 50대의 매너입니다. 10.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아채야 합니다. 11. 누군가를 쉽게 소개해주면 오히려 민폐가 됩니다. 12. 회의의 생산성을 진짜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3. 매너를 배웠다고 품위가 생기는 것은 아님을 기억합니다. 제4장 50대의 진짜 즐거움은 귀찮음 속에 있습니다. 1. 귀찮은 것을 통해 즐거움을 알아가 보세요. 2. 손으로 하는 작업이 젊음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체험하는 과정이 행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4. 자신의 생생한 체험이야말로 인기를 부르는 비결입니다. 5. 가장 멋진 캐리어는 흠집투성이의 캐리어가 아닐까요? 6. 여행지에서 평소처럼 지내보는 의외의 즐거움. 7. 여행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합니다. 8.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9. 정년퇴직 이후의 계획을 지금 해봐야 하는 이유. 10. 젊은이에게 체험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제5장 50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 1. 신사란 다름 아니라 정신력이 강한 남자를 말합니다. 2. 작은 일에도 화내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3. 마음속으로 집어삼킨 자제심은 언젠가 솟구치게 마련입니다. 4. 사람은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납니다. 5.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6. 끝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7. 이직하는 동료는 진심으로 응원해 줍니다. 8.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9. 삶과 죽음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10. 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11.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느끼게 됩니다. 제4장 일부 본문 내용입니다. 체험하는 과정이 행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행운도 거머쥐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행운과 행복, 이 둘의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행운을 바라는 일이고 아직 행운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결과가 행운이고 도중의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복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이들이 아닐까요? 그때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사러 간 사람은 업체에서 내일 배송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자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도 그 큰 상자를 든 채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은 어떤 책을 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즐거운 때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순간 이미 집으로 돌아올 때의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들뜨는 것은 여권을 받을 때입니다. 여행 가는 날짜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권을 받는 순간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지요.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에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중 한 가지, 두근거리는 체험을 늘려서 행복하게 삽니다. 자신의 생생한 체험이야말로 인기를 부르는 비결입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이런 일을 했지 라는 체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고로 일해야 한다. 월급쟁이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해야 한다는 설교가 즐거운 사람은 말하는 사람, 당사자일 뿐이지요.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남성들 사이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도 인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터입니다. 교도소 안은 따분함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앞을 다투어 체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다시 말해 이야깃거리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시시한 것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사회는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고 파고들면 나도 잘 몰라. 딴 사람에게 들은 거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자신이 체험한 일은 상대가 파고들어도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끝까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체험담이 꼭 성공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해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됐지라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니까요.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녔다는 이야기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든지 여자들에게 속고 있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결국 여자들에게 돈만 갖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 라는 사람의 말이 더 재미있고 신뢰가 갑니다. 말하는 내용과 상대에게 주는 인상은 정반대가 됩니다. 이처럼 50대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생생한 체험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늘립니다. 에필로그. 30대는 적과, 40대는 아군과, 50대는 자신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좀비 영화는 좀비와 싸우는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비 영화는 대부분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좀비와 싸우는 이야기고 제2부는 인간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싸울 때 싸움은 한층 격렬해집니다. 저 사람은 혹시 좀비에게 감염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3부는 나약한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조스나 에일리언을 비롯해 훌륭한 영화는 모두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30대와 40대, 50대에 일어납니다. 30대는 적과 싸우고 40대는 아군과 싸웁니다. 적과 싸우는 것은 그래도 낫지만 아군과 싸우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50대입니다. 50대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약했던 자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I am a Hero란 일본의 좀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좀비 영화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으로 마음은 약하지만 히어로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50대에는 언뜻 보기에 꽤 여유가 생기고 인생관도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 50대 어른들은 모두 강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50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50대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즐겁게 극복하면서 이후에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50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고 있나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한 가지. 지금까지의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합니다.